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공공교통의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대중교통이란 표현과 공공교통의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교통이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네, 공공교통 그렇죠. 안에는 대중교통도 있고 뭐 보행도 있고 등등. 예. 그 대자보라 그랬죠? 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게 이제 공공교통 안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최근 3회차 연속 공공교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 문제점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공공교통의 개선이 자차 운전자에게 특히 좋은 것과 함께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의 대안이라는 점을 그 압축도시라는 개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뭐 복습 차원에서 공공교통과 대중교통의 차이 한번 짚고 가시면 어떨까요? 예, 좋죠. 예. 저도 뭐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기억났거든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예, 대중교통 포괄한다는. 예. 자, 그 대중교통과 공공교통 표현이 어떻게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중교통에서 대중은 다수 군중입니다. 대중교통은 서비스의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집단적 수송의 개념으로서 실어 나른다는 수송은 공급자 관점의 표현이고요. 네. 즉 개별이냐 집단이냐라는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기에 공공성과는 무관하다. 그 대중은 집단적 수송의 개념이고요. 네. 반면에 공공교통은 교통 서비스의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권리가 바로 이동권인데요. 네. 그래서 공급자 관점의 수송이라는 표현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을 네.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동권이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공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공공교통 개념 안에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어르신들에게 적극 보급하고 있는 시니어카는 대중교통은 아닐 수 있죠. 집단적 수송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시니어카, 서포트카도 설명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중교통이라는 건 공급자 중심이다. 공급자 중심의 수송을 뜻하는 거. 집단적인 수송 뜻하고 공공교통은 이용자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십니다. 자, 즉 공공교통은 공공성의 관점을 담고 있고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꼭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공공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은 대자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세 가지 이동이 편리해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교통수단은 자차가 없는 시민들, 청소년과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핵심 수단인데, 그런데 이러한 공공교통은 교통약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차가 있는 시민들도 뭐 술 약속이 있을 때 네. 차를 두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공공교통은 자차가 없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자차 운전자 입장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예. 이를테면 차를 타는 시민들의 수가 적을수록 예.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면 자차 운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요. 그래서 공공교통은 자차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주 보편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그렇군요. 공공교통은 꼭 자기 차가 없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자차들도 자차 운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공교통이 편리해지면 자차 운전이 어려운 뭐 청소년이나 어르신 등의 이런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자차 운전자들에게도 좋다는 말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수록 운전자들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다. 아까 그 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체증 이게 한 예가 되겠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서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은 차 타는 사람이 적으니까 편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공교통 개선에 우리들의 세금, 공적인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중심의 교통에 투자하면 그 혜택이 교통약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사회통합과 불평등 해소 또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공공교통이 우선돼야 되고 예.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폭염과 폭우가 심해지고 있는데 예. 이제 기후 재난 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후 재난 해결을 위해서 이 공공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예. 17%에서 20% 정도가 돼요. 아,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네, 교통 부문이 교통. 17%다. 네, 뭐 많으면 20까지 나오거든요. 네. 5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를 덜 굴리면서도 이동은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 자가용 대신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트램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막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예. 특히 교통 분야는 다른 분야, 이를테면 에너지나 농업 먹거리 분야에 비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 그러니까 녹색 전환이 더 쉬운 점이 있어요. 아. 혹시 아나운서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 비해서 교통 분야가 더 쉽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그렇죠? 배출 줄이기가 더 쉽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데 교통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있다. 에너지 분야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왜 그럴까요? 네, 교통 이외 분야는 이 전환 과정의 복잡성으로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전부 문 닫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내년에 충남 태안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지만 지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탈석탄, 석탄 쓰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지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 예. 자가용을 일주일에 7번 타다가 5번 타면요. 한 번에 카풀 아니면 택시 바로 감축이 돼요. 그렇죠. 바로 되고 우리 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생각나는데 시내버스도 왜 저기 디젤 엔진 그거 말고 그 LPG라 요즘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버스 뭐 이런 걸로 전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또 인간의 필수적인 이동권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다양한 실천이 가능해요. 뭐 카풀도 되고. 예, 예. 저도 오늘 어디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예, 예. 제 지인들 5명이 한 차로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5대 따로 가는 것보다 5명 한 차로 가니까 5배 줄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리가 쉬워요.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행거리 정보를 이 나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 분야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교통수단 분담률 기준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선진국의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을 계산할 때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자가용, 오토바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보행과 자전거가 포함이 안 돼요. 아,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우리나라는 보행과 자전거를 아예 빼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사고인데요. 보행과 자전거가 교통수단 분담률에 들어가야 예. 교통정책을 세울 때 보행과 자전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교통은 교통 분야 공공성을 높이면서 보행과 자전거를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 통합하여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라는 삼각축으로 예. 공공교통을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공공교통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또 보행 자전거를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과 통합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자보를 공공교통 관점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자가용을 덜 타고 대자보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뭐 쉽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자가 운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자보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교통이 더 편리해져야 되고 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가용 이용에 상식적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해외도시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로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 등을 가능하게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네. 지금 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의 15분 도시 비전이 그러합니다. 15분 도시 비전. 그러니까 15분 정도 안에 예. 공공교통을 타고 예. 쉽게 도시 안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5분 도시 비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차원이 아니라 예.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도시 외곽으로 확장형으로 도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으로 인구를 모으는 압축도시라는 개념이 뜨고 있는데요. 예. 혹시 아나운서님 압축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저희 안동 MBC 뉴스에서 보도를 한번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주시가 압축도시로 전환 중이라는 그런 보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도심 외곽으로 이제 확장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처럼 이렇게 외곽으로 자꾸 네. 빠져나가는 게 신도시 이렇게 뭐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기존의 원도심에 자원을 집중하자.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좀 멀리 뚝뚝 떨어져서 두는 게 아니라 도심 안에 한 곳으로 집적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압축도시죠. 네, 아주 압축도시 개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이제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우리 상주시는 흩어진 도시 기능을 원도심에 집중시키는 압축도시로 전환 중입니다. 네. 그래서 도심 곳곳에 빈 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기관이나 주민 편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건데 네. 우리보다 먼저 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의 압축도시를 보면은 이 압축도시의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공공교통 강화입니다. 그래요. 네. 그 인구 40만의 도야마시라고 있는데 예. 개발을 통한 확장보다는 도심의 주거와 상업 기능을 집중시키고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 계속 도로를 확장하면은 이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근데 그렇죠. 압축도시가 되면요, 이러한 낭비성 도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 거점 인근으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도야마시는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도심 인구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에다가 도시 개발하면 당연히 자가용을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원도심 근처에 주거나 상업 기능을 모으면은 굳이 차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버스나 자전거 보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어요. 네. 또 기후위기 대응하는 도시들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교통 강화를 교통 분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했을 때 예. 핵심적인 그 수단이 바로 공공교통 강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 세계적인 대안이다. 이걸 좀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압축도시를 밀어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 어떤 뭐 방편으로 압축도시를 설계하자. 그 압축도시의 핵심은 바로 공공교통 강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과 또 우리나라에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압축도시라는 이 개념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압축도시의 핵심은 바로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교통 인근 거점에 주거와 상업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그래야 이동이 최소화되니까. 네. 자,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을 말씀 주셨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허승규 대표가 이제 초보 운전자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운전을 또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또 공공교통에 더 힘주어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네요. 네, 저 운전을 해보니까 예. 우리 안동 경북 북부 지역의 대자보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해보니까 저는 버스도 타고 이제 자가용도 몰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경험에서 나오는 공공교통 이야기 제안들을 잘 앞으로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버스도 자주 타고 운전도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여러 입장을 또 잘 담아서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앞으로 초보 운전자 허승규 대표의 공공교통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